안녕하세요. 오늘 2강에서는요, 지난 1강에서 다 못 배운 알파벳에 관련된 발음마저 배우시고요. 그리고 지난 1강에서 말씀드린 그 아센토, 단어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아센토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발음 쫙 많이 배우셨으니까 지난번에 배운 발음 중에 특별히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 아니고 좀 다른 것들만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그쵸? 쎄가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 까, 고, 구 어떻게 해요? 씨 혹은 씨 그쵸? 그래서 발음 중에 이렇게 까싸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똑같은 생긴 건 똑같지만은 얘는 세나 혹은 세나 이렇게 읽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채 있었어요. 이거 멋진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 하면서 얘가 채 발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무차초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쵸? 무차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거요.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베사메 무초예요. 그쵸? 베사메 무초. 베사메 무초. 요거 설명드리려고 이거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뭐라 그랬냐면 얘라 그랬어요. 그쵸? 얘가 제일 복잡하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가, 고, 구. 그쵸? 그래서 얘로 썼던 게 우리가 가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이렇게 A가 오면 어떻게 된다? 발음이 히가 된다. 그쵸? 그래서 히타노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가, 고, 구는 있는데 개, 기는 어떻게 한다? 자, 얘가 개, 기다. 얘는 구의 구이로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 발음이 어떻게 된다? 게라. 그쵸? 얘는 기타라. 이런 발음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개, 기면 그 다음에 구의 구이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구의 구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일 복잡한 애가 얘다. 가, 고, 구, 해, 히, 개기, 구에, 구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아체요. 얘는 뭐다? 얘는 무음이다. 소리 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얘는 어떻게 읽는다? 옴브레 이렇게 읽는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 헛다. 그쵸? 헛다. 히읗 발음은 히읗 발음인데 그냥 히읗 아니고 어떻게 된다? 허 이렇게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뭐 이거 했었죠.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예? 헐해 이렇게 읽으신다. 그쵸? 그래서 헐해 이렇게 읽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게 얘예요. 에이예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읽으신다? 이거는 깔레 아니고 뭐요? 까이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배우셨냐면 애니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읽는다? 에스파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쵸? 에스파냐 혹은 뭐 예를 들어 니뇨 그쵸? 니뇨 혹은 뭐 두에노 아니고 뭐요? 두에뇨 이렇게 그대로 읽으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1강에서 배웠던 발음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그 뒷발음 더 마저 배우시도록 하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빼예요. 빼. 이거 푸 이렇게 스페인어에는 그런 소리 없고 다 경음으로 끝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습관이 안 되셔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푸, 트, 크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한국 사람이 왜 제가 그 지난 2강에서 말씀드릴 때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 발음을 원어민과 거의 유사하게 잘할 수 있다. 발음 구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바로 그 경음 끝, 트, 뿌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푸, 트, 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요. 이거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쵸? 한국에서는 파라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어떻게 해요? 파라과이. 그쵸? 그래서 파라과이 이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말이죠. 얘는 그냥 혼자 쓰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있어요. 1, 2. 뭐다? 끼만 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깨고 얘는 끼예요. 이것도 꾸의 꾸이라고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쵸? 끼예요. 아니 그럼 깨 끼면 까꼬꾸는 어디 갔어요? 까꼬꾸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까, 꼬, 꾸 있었죠. 그쵸? 그래서 발음으로 따지면 까, 꼬, 꾸, 깨, 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이거요. 가, 고, 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개, 기 이렇게 간다. 그쵸? 그래서 까, 고, 구, 개, 기 가, 고, 구, 개, 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서 얘는 개, 끼만 있지 다른 발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떻게 읽는다? 꾸에소 하면 안 된다. 깨소 이렇게 읽는다. 깨소 치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 이제 누구 이런 말이 이거예요. 끼엔, 끼엔 이렇게 해주면 돼. 끼엔. 이거 꾸이엔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끼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발음이 얘예요. 얘가 이제 그 르 발음 지난 1강에서 제가 이제 엘레하고 에레하고 발음 구별 잘 하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알라스 도스에서 알라스 이렇게 되는 거랑 아라스랑 헷갈리지 말고 발음을 잘 하셔라 뭐 이런 말씀 이런 부탁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말이죠. 뭐가 있냐면 이제 그냥 원래는 그 리을 발음이어서 얘는 뭐 빼로 그러나 이런 거고요. 이렇게 쓰면 뭐요? 까로 비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빼로 까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어에 철자로 딱 하나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에레가 두 개 이렇게 나오는 에레가 있어요. 이 에레는 어떻게 취하냐면 발음을 자 보세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이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원어민하고 동등하게 발음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바로 얘다. 자, 이게 되셔야 하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까로는 비싼 이런 거지만 이런 거요. 얘는 자동차란 뜻이거든요. 얘는 까로 이렇게 되셔야 하시대요. 근데 뭐 까로까지 하는 건 굉장히 과장됐지만 실제로 과장될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냥 말하는데 섞여서 말할 적에 까로 조금 섞을 수 있어요. 까로 그쵸? 까로 그래서 이 L의 발음 연습할 때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게 ferrocarril이라 그래가지고 철로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ferrocarril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잘 안 되는 분들 처음에 많아요. 그런데 다 처음에는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지 되죠. 처음에 한 번에 딱 드시는 분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제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되거든요. ferrocarril 이 소리가 말이죠. 스페인어를 정말 노래처럼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것 중 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어민들 발음이 좋은 원어민들 보면 그 르 발음을 얼마나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는지 몰라요. 한국 분들 중에도 물론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있죠. ferrocarril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ferrocarril. 그런데 이렇게 LA가 두 개 있을 때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LA가 단어 맨 앞에 올 때도 똑같이 르하고 똑같이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장미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로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어 그냥 평이한 뭐 이런 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맨 앞에 나오면 recuperar 살짝 굴려주는 거 들리시죠? recuperar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recuperar 그쵸?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떻게 해요? 라디오 그냥 라디오 아니고 라디오 그래서 문두에 올 때는 그러니까 뒤에 단어의 맨 앞에 올 적에는 마치 이게 두 개 있는 것처럼 발음해줘라 이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rosa recuperar
라디오. 이거 말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거 루머, 소문 이런 건데 루머.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쫙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꼭 굉장히 의식하고 발음해야만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실 때 recuperar, rosa, rumor 이렇게 되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 많이 하셔도 조금 오래 걸리세요. 그렇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연습하시면 아주 완벽한 스페인어 발음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강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이 발음이요. 그쵸? 얘가 스페인어의 그 에세 발음은 한국어의 시옷 발음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런 말을 쓰면요. 그쵸? 얘가 그냥 한국어의 시옷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소가 돼가지고 소시에닷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소시에닷, 소시에닷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어에 발음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락이다. 도시락. 우리 도시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페인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시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락. C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 S로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이거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시에스타라 그러지만요. 스페인어로 읽으면 시에스타 하시면 안 되고 시에스타. 발음이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냥 시 하는 시옷 발음 아니고 시에스타.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것도 소시에닷 아니고 뭐요? 소시에닷.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처럼 시에스타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테소로 아니고 뭐요? 테소로 아니고 테소로. 그쵸? 테소로 아니에요. 테소로. 그쵸? 그래서 에세 발음 그냥 평범한 시옷 발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잘 C 맞게 소시에다 시에스타 테소로 이렇게 잘 발음해 주셔야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때는요. 때는 똑같죠. 뭐 그 대신 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뜨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읽어보세요. 레 아니고 뭐요? 텔레, 엘레니까요. 그쵸? 그쵸? 텔레비시온. 이거 텔레비시온 아니에요? 엘레니까. 그리고 얘 텔레비시온 절대 아니에요? 텔레비시온. 그쵸? 텔레비시온. 이렇게요. 뭐 또 이거요. 이게 스페인의 한 도시 이름인데 톨레도. 물론 한국말로 쓰면 톨레도 이렇게 써놓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 스페인어로는 톨레도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베 있죠. 그렇죠? 이 우베는 말이죠. 그 앞에서 배운 베 있잖아요. 얘하고 발음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왜 영어에서는 B하고 V하고 발음 다르잖아요. 그래서 B는 B고 V는 V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페인어에서는 얘 발음이 얘하고 똑같이 발음한다. 그러니까 얘도 부고 얘도 부다. 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같다. 똑같이 비로 발음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발레. 그냥 발레 이렇지 않고 발레 이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얘하고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똑같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부를 적에 얘는 de 바르셀로나. 이 대가 영어에 마치 얘하고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쓰는 베. 얘는 베 데 발렌시아. 발렌시아의 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소리가 똑같으니까 자기네가 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서 메데 바르셀로나 이거 바르셀로나에 쓸 때 쓰는 그 비, 그 메데 발렌시아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것처럼 이렇게 얘 발음 똑같다. 누구와 같다? 얘 발음에 따라간다. 그쵸? 그래서 그냥 V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어떻게 쓰신다? favor, favor, for 아니고 favor, favor 해서 똑같이 그냥 비읍 발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베도블레라고 하는 W에 해당하는 거. 얘도 뭐 그 스페인어 고유의 문자는 아니고 이제 외래어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읽으냐면 워싱턴 이렇게 워싱턴 이렇게요. 워싱턴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이 W로 시작하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에키스예요. 에키스가 참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스 발음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요거 그대로 읽으면 엑사멘. 그쵸? 엑사멘. 엑사멘.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말이죠. 어떤 발음으로 많이 쓰이냐면 이 발음이 흐 발음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멕시코잖아요. 그런데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읽냐면 메히코 이렇게 읽어요. 메히코. 멕시코라고 안 하고 메히코 이렇게 읽어요. 예? 이거 원주민 발음이라서 그렇게 읽어요. 또 이거요. 텍사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스페인어로 어떻게 읽는다? 테하스라고 읽는다. 그 미국 남부가 말이죠. 남부, 중남부까지. 그 남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 전에는 멕시코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이 잃었죠. 그래서 그 밑에 지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런데 이 로스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얘가 스페인어 정관사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로스하고 스페인어로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앙헬레스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로스 앙헬레스 이렇게 읽거든요. 이 앙헬이 스페인어로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스 앙헬레스 이 스페인어거든요. 뭐 플로리다 이거 스페인어로 꽃이 만발한 이런 뜻이거든요. 뭐 네바다, 테하스 뭐 이런 텍사스 이런 데 이제 전부 남부가 스페인어 지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텍사스라고 하지만 원주민명으로 테하스예요. 그래서 이게 테하스 그러니까 에키스가 흐 발음 나는 경우가 메히코 테하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S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예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에키스가 맨 앞에 뒤에 나올 때는 그냥 S 발음을 해서 실로포노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실로폰이죠. 그렇죠? 실로포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발음 일단 화면 보시면서 쭉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센트 법칙으로 넘어가시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 뿌 발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푸 안 하시고 뿌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다? 빠빠. 그죠? 빠빠. 아빠죠. 아빠. 빠빠. 이거 많이 아는 이름이죠. 그죠? 페드로. 페드로 아니고 페드로. 그죠? 페드로. 그 다음 건 어떻게 읽으신다? 플라타. 그죠? 플라타. 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하고 뭐만 있다? 깨하고 끼만 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깨소. 그쵸? 얘는 꾸에가 아니고 깨소. 그 다음에는 끼엔. 그쵸? 끼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끼엔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아센토 있었어요. 이 아센토 있으면 의문대명사고 아센토 없으면 관계대명사예요. 나중에 이제 다 나와요. 그쵸? 아까는 아센토 있었는데 왜 없었지? 왜 없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얘 아센토가 있으면, 이렇게 아센토 그으면 누구? 이런 거고, 없으면,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에레 발음이요. 이거 그냥 빼로, 까로, 바렛 이렇게 읽으시지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불려줘서 arroz, guitarra, perro, carro 이렇게요. perro, carro. 예? perro. 자, 이 perro는 그러나잖아요. 이 perro는 뭐다? 강아지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발음을 르르 해서 perro 이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냥 perro 이러시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갑자기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나 하려고 했는데 얘를 너무 굴리시잖아요. 그럼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맞죠. 똑같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르르 이렇게 혀를 굴려주셔야 하는데 그 LA가 단어의 맨 앞에 나면 똑같이 얘하고 똑같은 음가를 갖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 rosa, rosa. 여기요. rumor, rumor.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S. S의 발음 다르다 그랬죠? 그냥 시옷 아니고. 자, 어떻게 하신다? 세마나 아니고 뭐요? 세마나. 세마나 아니에요. 세마나. 세마나. 아시겠죠? 그쵸? 시에스타 아니고 시에스타. 시에스타. 그쵸? 이거 때소로 아니고 때소로. 때소로. 그쵸? 자, 때는 뜨 발음만 트 들어가지 않게 뜨 발음 잘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텔레비시온. 텔레비시온. 그쵸? 뚜. 이건 너예요. 너. 뚜. 그 다음에 톨레도. 톨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 뭐하고 같다? 얘하고 발음 똑같다. 그래서 베 데 바르셀로나, 베 데 발렌시아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쵸? 발레. 이거 스페인 사람들 진짜 많이 쓰는 말 오케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레. 근데 스페인 사람들만 써요. 그래서 누가 발레 이러면 아, 저 사람 스페인 사람이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건 뭐다? 빅토리아. 그 다음 어떻게 읽는다? favor. 그쵸? 자, WW는 외래어에만 많이 쓰이는데, 자, 워싱턴. 여기는, 이건 특별히요, 와테르폴로, 이렇게 해요. 와테르폴로 하시기도 하고, 와테르폴로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 뭐요? 위스키, 이렇게 읽으시죠. 그쵸? 확실히 다 외래어들만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에키스, 얘 이름이 에키스예요. 에키스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 크스, 그래서 엑사멘. 딱시, 텍스토 하는 크스 발음을 쓴다. 두 번째로 쓰는 것은 얘 발음, 그쵸? 얘가 제일 대표적인 얘예요. 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되는 발음은. 그래서 이게 멕시코 아니고 뭐다? 메히코. 미국 영화 보면 말이죠. 메히코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 히스패닉들이 쓰는 말. 그게 웃기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막 웃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스페인어로 멕시코를 메히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하스 이렇게 부르죠. 자기네가. 그리고 에키스가 단어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S로 발음해서 실로포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것 중, 아까 그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이그리에가가 있었어요. 이그리에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그쵸? 유카탄. 아까 했지만 파라과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그냥 이렇게 발음 혹은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쵸? 요, 이, 그쵸? 요, 유, 유카탄, 이요. 자, 이 세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칠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왜 혼동하시냐면 영어에 이게 지읒 발음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서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발음 아니면 이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이름도 세타예요. 세타 혹은 세타. 그쵸? 마치 얘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스페인 가시면 드실 텐데 이게 오렌지 그러니까 주스를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은 수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읽으신 한국 분들이 주모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거는 영어식으로 읽으신 거고 스페인어로는 수모가 된다는 거야. 수모 혹은 수모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요. 뭐요? 사나오리아, 아체 묵음, 오리아, 사나오리아. 당근이에요. 사나오리아 혹은
zanahoria.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 이거 이제 영어의 이거거든요. 영어에 이게 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나 아니죠. 소나예요. 소나. 그쵸? 소나 혹은 소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가시면 그 세타의 우리 발음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나 이렇게 혹은 이 발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스페인식 발음, 얘는 중남미식 발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zanahoria 혹은 zanahoria 혹은 zorro, zorro, sumo, sumo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에 관련된 그 발음은 다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었냐면 단어마다 각자 아센토가 들어가서 그 아센토에 맞게 읽어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보세요. 아센토가 어떻게 되냐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꼭 거기를 강하게 읽어라. 그리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들 있죠. 그런 건 단어에다가 아까 쓴 것처럼 지난번에 썼던 단어들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그어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말이죠.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를 강하게 읽어야 된다 해서 불규칙 강세, 불규칙 아센토들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거는 마치 철자처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실 때 아센토 있는 거는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 아센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뜻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별히 아센토가 찍혀 있지 않은 경우는 본래 있는 아센토의 법칙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 아센토의 법칙 1.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혹은 n에나 s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가 온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플라사.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음으로 끝났죠. 그쵸? 그럼 아센토 어디에 오는 거예요? 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여기를 강하게 플라사, 플라사 이렇게 강세를 둬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쵸? 모음으로 끝나니까 어디가 강세가 오겠어요? 뭘 강하게 읽어야 돼요? 여기 강하게 읽어야 되죠. 그쵸? 옴브레, 옴브레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강세가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n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뒤에서 n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온다. 그래서 이마헨도 아니고 이마헨도 아니고 이마헨, 이마헨 여기를 강하게 이마헨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s로 끝나면요. 이런 거요. 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온다. 어디? 호에베스, 호에베스. 이 두 음절 중에 왜 여기를 강하게 읽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호에베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n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맨 뒷음절에 아센토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런 예예요. 자음으로 끝났죠. 그쵸? 그럼 어디 강하게 읽는다? 암모르가 아니라 암모르. 여기에 강하게 읽는다는 거죠. 암모르. 그쵸? 암모르. 자, 그래서 아센토의 법칙은 간단해요. 모음으로 끝나거나 n이나 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을 강하게 읽는다. 그런데 아센토는 항상 어디에 온다? 모음 위에 온다. 그리고 모음을 보통 강하게 읽는다. 그쵸?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서 오는 그 모음을 강하게 읽는다. 그래서 plaza, hombre, imagen, jueves 이렇게 강하게 읽게 된다. 그런데 자음으로 끝나는 말은 어떻게 된다? 맨 마지막 음절에 모음을 강하게 읽는다. 그래서 amor 아니고 뭐다? amor, amor 여기에 강조를 두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 강세를 갖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찍어준다. 어떻게 찍어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얘 그냥 이렇게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읽으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얘를 카페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읽어달라고요? 여길 강하게 읽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카페, 카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카페 이렇게 나가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아까 호에베스 말씀드리면서 왜 거기에 아센트가 오는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1강에서 맨 처음에 모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에, 오는 강모음이고 이, 우는 양모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얘를 약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얘를 열린 모음, 얘를 닫힌 모음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얘를 열린 모음, 닫힌 모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떠냐면 말이죠. 열린 모음하고 닫힌 모음 둘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중 모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 이야, 에우, 우에, 오이, 뭐 이오, 오우, 우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우, 우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열린 모음 플러스 닫힌 모음 아니면 닫힌 모음 플러스 열린 모음 이런 건 이중 모음이 돼서 하나의 모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센 애랑 약한 애가 하나 이렇게 딱 합해가지고 그냥 걔는 한 모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말 아이레, 아이레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얘가 근데 한 음절이 되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취급을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되겠어요? 원래 강한 강모음, 그쵸? 얘를 강하게 읽어야 되죠. 아이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이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이레 아니고요, 아이레 이렇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까우사 이런 단어인데요. 보세요.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데 아 얘는 강모음이고 양모음 얘가 두 개가 합해졌으니까 아 얘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럼 어디를 강하게 읽나? 원래 있었던 강한 아이 여기를 강하게 읽어야 되죠. 그죠? 까우사, 까우사 이렇게 읽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강한 모음하고 강한 모음, 강모음, 강모음 두 개 같이 오면요. 이런 거요. 얘 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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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모음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얘는 다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얘가 음절 하나, 음절 하나, 음절 하나, 음절 하나 따로 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모음은 각자 다 혼자 음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양모음하고 양모음이 두 개가 오면요. 예를 들어서 이우, 우이 이런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어디다가 아센트를 주겠어요? 뒤에 있는 거에 아센트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비우다. 이게 이제 뭐 미망인 이런 뜻인데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에 아센트가 와야 돼요. 아 근데 둘 다 얘도 양모음이고 얘도 양모음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둔다? 뒤에 나오는 걸 강하게 읽는다. 그래서 비우다, 비우다. 여기를 강하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한 가지 예만 더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이다. 이게 도망, 탈주 뭐 이런 뜻인데 모음이니까 뒤에서 두 번째 오고 양모음, 양모음 두 개니까 어디를 강하게? 얘를. 우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센트의 법칙 생각해 보시면 1. 모음으로 끝나거나 N이나 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자, N이나 S를 뺀 자음으로 끝난 건 맨 뒷 음절에 아센토를 두고 강하게 읽는다. 그쵸? 자, 이중모음의 경우에 강모음하고 양모음, 양모음하고 강모음이 붙어 있으면 이중모음을 만든다. 얘네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온다? 강모음에 온다. 그쵸? 또 양모음하고 양모음 두 개 합해진 것도 하나의 모음을 구성한다. 아센트 어디에 온다? 뒷모음에 온다. 그쵸? 강모음, 강모음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따로 떨어진 것으로 각각 다른 음절로 생각한다. 그쵸?
자, 오늘 발음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